네, 안녕하세요. 저희 1조 최종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수원님과 회의를 마친 후 약간의 피드백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소할 것 같아서 지금이 거의 최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4페이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자잘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놓치는 말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배속하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발표 흐름도 아실 수 있게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수원님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서는 저희 어펜딕스랑 참고 문헌을 아직 기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고 문헌은 제가 이제 부탁드린 대로 찾아서 뒤에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펜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원랜드 2024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용수 사용량에 대한 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WSI 관련된 공식도 일단은 다시 한번 이 이미지 넣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 이 강원랜드 이거 답변 받은 거 이것도 어펜딕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WSI 관련해서 제가 환생공 물 쪽 관련된 교수님께 드린 메일에 대한 답변, 이 이미지도 같이 어펜딕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페이지입니다. 중간 보고서 핵심 내용 요약에는 저희가 왜 이 지배구조 G에서 이사회라는 키 이슈를 골랐고, E라는 필러에서는 왜 워터 스트레스라는 키 이슈를 골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것과는 크게 상관이,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된다 이거죠. 하는 그냥 정말 단순 요약만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빼고 그냥 제 생각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모두 중요한 산업이다 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소라는 말보다는 필러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일단 이거 제목이 잘못됐어요. 중간 발표 피드백 답변 및 정리가 아니거든요. 뭐가? S 관련된 문제는 왜 다루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제목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냐면 예상 질문 답변이고요. 이게 사실 중간 발표 피드백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제목은 예상 질문 답변 및 중간 발표 피드백 답변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내용은 뺍시다. 이거 내용은 빼고
사실 저는 왜 S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답변하고 싶거든요. S 필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근데 지금 강원랜드는 이 필러, 그러니까 G 필러에서의 이사회와 이 필러에서의 워터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매우 지금 ESG 경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시간 관계상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괜찮게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이번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사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사이에 뭐 G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표지로 이제 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슬라이드 페이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시 현황 비교를 강원랜드와 겐팅 싱가포르 비교를 해서 표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거 내용 너무 AIT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제한적이다, 핵심 일부 공시했다, 다수 공시했다, 정성 중심이다, 정량 중심이다,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고 AIT가 많이 나와지고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왓 분석이고, 제 생각에는 저희 오퍼튜니티랑 스트레이트는 굳이 발표 때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뭐 이게 강원랜드와 겐팅 싱가포르의 이사회 지배구조 이사회에 관한 스왓 분석입니다. 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강점과 약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오퍼튜니티랑 스트레이트는 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그렇고요. 강점을 보시면 사실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통제와 감독 체계는 뭐 일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통제라는 말이 강점이라고 쓰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워딩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겐팅 싱가포르의 강점은 이사회인 거죠. 네, 이거 강조를 하면 될 것 같고 약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부족하고 겐팅 싱가포르는 이사회 오너 중심 구조라서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강원랜드는 사내 이사 중심 구조고 겐팅 싱가포르는 이사회 중심 구조라서 이 둘이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거를 AI를 통해서 정리를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 있다. 사내이사 중심 구조 같은 경우는 내부 경영진이 중심이 되고 여기는 이사회 전체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부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훨씬 얽매일 수가 있어가지고 경영진 관점에 치우칠 수가 있고
또 그런 그 견제 기능이 약합니다. 반면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회 이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외 이사라는 게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이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견제 기능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이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사회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겐지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인데 그냥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이사회가 그러니까 이사회 중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뭐가? 이 겐즈의 그런 의사결정 주체가.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런 반면에 강원랜드는 경영진 중심.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가볍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거버넌스 이거 연결 안 되는 거 이런 거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이거가 뭔지는 좀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 G 이 슬라이드 새롭게 여기에 이쪽에 만들 때 이 G 이사회에 대한 세부 목차까지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시 현황 비교 분석, 스왓 분석, 가치 사슬 분석, 그 뒤에 뭐 요 뒤에 요거가 정확히는 이름이 이거긴 합니다. 구체적 방법론과 중장기 전략 그리고 기대 효과. 인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슬라이드 맞게 저거 이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자잘하지만 이거 지배구조 이거 없애주시고 AIT 나기 때문에 네, 뭐 여기 크게 고칠 건 없는데 이것도 뭐 이명 이런 거 조금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글이 살짝 안 읽혀가지고 으로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governance compliance 돼 있는데 여기 하나 띄워주시고 이렇게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뻔한 소리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서 빼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사실 이 페이지도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합니다. 지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우는 걸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수치 어차피 제가 기억하기로는 뒤에서 한 번 더 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여기에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랜드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현황 26년 5월 기준으로 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발표할 때는 그냥 이 말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편집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 크기 조금 줄여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내이사 중심 구조라는 워딩이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이 말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말이라서. 네. 다시 일단 제목이 생기긴 했네요. 운영 문제. 일단 이런 것들 편집 신경 써주시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이 최종 발표는 문제 위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해결해야겠다,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식으로 말을 하는 해결 방안, 솔루션 제시 위주의 발표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것도 PPT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별 사실 내용이 없어서요. 이거는 일단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수정을 많이 거쳐야 될 자료 페이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해결 방안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쿠야.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제 이사회 해결 방안으로 가온랜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독립성 부족 같은 경우는 선임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요. 전문성 부족 같은 경우는 그 선임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이 둘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 선임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이사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 이사회 역량과 관련한 매트릭스 기반의 사회이사 후보군을 관리하자라는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기 단기와 중장기 전략도 보시면 각각 독립성, 전문성에 맞춰서 단기, 중장기 나눠서 제시를 해놨으니까요. 5월님께서는 이 부분 고려하셔서 여기 전략도 이에 맞게 수정해 주시고 해결 방안도 여기 이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사실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임이라고 할 때 상이 상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이사다. 비상임은 뭐였어요? 회사에 없는 이사다. 즉 비상임 이사는 사외 이사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 이사라는 게 사내 이사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는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학습을 했고요. 네, 선임 사회 이사는 뭐냐라고 하면은 선임, 그러니까 먼저 뽑겠다라는 뜻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선임 사회 이사라고 하면은 이 사회 이사들 중에서의 짱을 뽑겠다 이 소리입니다. 사회 이사들 중 대표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회 이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 사회가 경영진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사내 이사와 사회 이사 혹은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라고 하면 다 같은 이사가 아닌 거죠. 사실 사내에 존재하는 이사가 사외에 존재하는 이사보다 영향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 이사든 이러한 사내 이사가 이제 얘네들만의 어떤 독점적인 의견을 이제 개진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사회 이사니까요. 근데 사회 이사니까 힘이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힘이 조금 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사회 이사라고 해서 이들 중에서도 짱을 뽑아가지고 이 사회 이사의 의견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내 이사들을 잘 이제 견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선임 사회 이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독립성에 대한 해결 방안이고요. 전문성은 그 독립성의 해결 방안인 선임 사회 이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역량을 갖춘 매트릭스 같은 걸 잘 정리를 해서 우리의 사회이사 그리고 선임 사회이사까지도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정리해서 관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에 맞게 해결 방안 수정해 주시고 단기랑 중장기 전략도 여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ICGN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은 뭐 괜찮은데 내용이 조금 뭐랄까요?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살짝 수정을 뭐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워터 스트레스 이쪽인데요. 이 필러 같은 경우도 여기랑 여기 슬라이드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그 슬라이드랑 목차 먼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딨지? 이거요. 이 이미지 먼저 이거에 앞서서 이 페이지와 함께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삭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한글 이름으로만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글씨 크기 조정 조금 부탁드립니다. 한 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아까 이 이미지가 무슨 내용이었냐라고 하면은 이 물 스트레스 점수라는 말은 이제 뺄게요. 생략을 할게요. 물 스트레스 점수라는 것은 일단 기준이 7입니다. 7에서 빼요. 뭘?
물 스트레스 노출 점수를 빼고 물 스트레스 관리 점수를 노출 점수에서 빼가지고 그 뺀 값을 뺀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7 더하기 그냥 관리라고 물 스트레스는 뺄게요. 7 플러스 물 스트레스 관리 점수에서 물 스트레스 노출 점수를 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조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다 라는 의미이고요. 노출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낮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성질이 달라요. 같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식을 넓게 보면은 이 전체를 이제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관리 점수, 잘한 거에서 노출 점수, 못한 걸 빼. 그리고 그 뺀 값을 7을 기준으로 더해가지고 점수를 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 스트레스 점수 그 자체는 7보다 사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강원랜드와 겐팅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단 강원랜드 4.6, 겐팅 6.6인데 보시면 이 산식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 관리에서 노출을 이제 차를 구해보면은 사실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그냥 보면은 절대값으로 보면 2.4고 이게 0.4잖아요. 그래서 7에서 이걸 빼면 각각 4.6, 6.6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산식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뭐 다행히도 강원랜드와 겐팅 같은 경우는 물 스트레스 노출 점수는 둘이 뭐 또 거의 비슷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관리 점수 아까 이거는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근데 이게 겐팅이 강원랜드보다 1.8점 높다. 그니까 노출 점수는 유사한데 관리 점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보여줄 겁니다. 논리를. 네, 그래서 이제 겐즈가 지속하는 경영 보고서 속 물 관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건데 강원랜드는 그 폐광 그 갱내 정화수에 대한 내용 살짝 있고 그리고 그냥 현재 물을 얼마나 썼다라고 하는 이 표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여기에 어펜딕스 말고 여기에 이 표를 넣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왓 분석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상생형 폐광 지역 수질 관리가 사실 이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빼도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리고 뭐 독보적이다, 압도적이다 이런 거는 좀 주관적인 것 같기도 해서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 국가재생수 뉴워터라는 건 제가 공부하면서 들어봤었는데 이거 정도만 좀 남겨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trengths와 weakness만 다루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랑 위력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당연한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약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계절성 용수 소비의 높은 가변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겐팅 싱가포르가 위치한 지리 기후가 어떻길래 이게 취약하다라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서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랑 이거 발표할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들도. 이제 가치사슬 분석인데 젠즈의 포인트는 일단 이사회가 물 기후 성과를 보고받고 이 ESG KPI와 관련해서 연봉을 그러니까 관리 성과를 실제로 조정을 받는다 이거죠. 관리 성과에 따라서 일단 그거를 발표를 할 것 같고, 네, 일단 이 정도 말을 할 것 같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수정 조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사실 딱히 이 페이지 보고 아직 떠오르는 발표 내용은 없어서 수정 이거 아니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노출 점수는 비슷한데 관리 점수에서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저희의 논리였고요. 그럼 이제 관리 점수는 산식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GMT가 이제 매니지먼트의 약자라서 관리라는 뜻이고, GOVS가 이제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지배구조, TARG가 targets 해가지고 감축 목표, 그리고 PERF가 이제 performance 해가지고 성과 점수이고요. 전체 14가지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일단 이 각각을 3으로 나눠서 평균으로 사실 구하는 건데, 이 발표를 할 때는 각각 이 기업 지배구조, 감축 목표, 성과 점수를 구성하는 그 성과 지표가 여기 8개, 여기 3개였나요? 3개, 3, 2, 1, 8. 그래서 여기 3, 여기 2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다 더하면 13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가 남냐면 그게 바로 여기 excluding controversies입니다. 여기 modified by controversies라고도 나와 있고, 이 controversies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제 구성한 산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실은 14가지가 맞습니다. 네. 이제 수자원 관련 논란 페널티 같은 경우는 이 구한 산식에서 논란이 있다면 점수를 좀 마이너스 시키겠다 이런 의미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8번을 골랐고, 고위임원 또는 경영위원회의 책임 여부, 그러니까 ESG 그 중에서도 워터 스트레스라는 거에 대한 그 지표 관리를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의 결과가 실제로 경영진의 그런 경영진에게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 경영진의 뭐 연봉이라고 하나요? 그냥 관리 보상 체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젠지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보상과 KPI가 연동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Linked compensation for key management personnel. 그리고 이사회가 물과 기후 변화에 대한 업데이트와 보고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targets 감축 목표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뒤에서 단기와 중장기 목표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략 목표를 제시를 하면은
11번도 뭐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 13번, 그러니까 이 8번이랑 13번이 사실 메인인 거죠. 그래서 13번 보시면 일단은 PRF, 이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이 12번, 13번 이 좀 같이 봐야 되는 건데요. 둘 다 물 수치 집약도긴 합니다. 참고로 이 물 수치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물 취수 집약도와 물 소비 집약도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이제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이 취수 인텐시티와 소비 인텐시티를 더한 값이다. 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다르냐? 12번은 절대적으로, 이건 사실 교수님께서 저희 중간 발표 피드백 해주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만 제시하지 말고 동종업계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함께 제시를 하라라고 하셨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강원랜드라는 기업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수치가 경쟁사들, 그러니까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수치들도 함께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약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8번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디 출처인지 2024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구나. 그리고 뭉뚱그려져 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표현 생각해서 예를 들어 공통 지표에 청렴, 혁신, 안전 고객 만족도에 ESG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워터 스트레스까지에 대한 건 단독적으로 이제 평가받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 이 1번, 2번, 3번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는 그냥 비슷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13번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일단 12번이 먼저 여기에서 하나의 표로 제시를 하니까 여기 12번, 13번 해서 이제 한 번에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집약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물치수 집약도, 그러니까 N의 집약도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 일단 꼭 매출액이 아닐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으로 해야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가 용이할 것 같아서 매출액을 분모로 뒀고요. 그래서 보자면 N의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분의 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수치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취수와 소비 집약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단위는 이렇고요. 13번은 그 집약도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동종 기업과 동종 업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물에 있어서는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 적게 써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물치수 집약도로 예를 들자면 물치수 집약도가 값이 작다는 거는 분모가 클 수도 있는 거고 분자가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분자 기준으로 보면은 총 치수량이 적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덜 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집약도는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또 이것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취수랑 소비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취수가 더 큰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취수라고 하는 건 정말 물 얼마나 끌어왔어 이거고, 소비량은 그 끌어온 얼마나 썼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수가 더 넓은 범위고, 소비는 그 취수량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3번이 이제 표인데요. 그 대화님께서 추가 조사해 주실 때 라스베가스 샌즈를 동종업계로 하나 더 설정을 하셔서 상대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 총 취수량이랑 물 소비량이 강원랜드와 겐팅은 같아요. 준용을 했죠. 실제로 그냥 끌어온 물 그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강원랜드와 겐팅 싱가포르는. 근데 보면은 라스베가스 샌즈는 얘가 훨씬 많죠. 한 6배 조금 안 되는 5배는 훌쩍 넘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래서 사실 비교를 상대적으로 하기가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히 라스베가스 샌즈까지도 같이 데이터 제시는 해보았는데, 주로는 강원랜드와 겐팅 싱가포르 얘네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겐팅 싱가포르를 동종업계 중앙값으로 나름 둔 거죠. 그래서 얘를 100%라고 뒀을 때, 얘는 이 취수 집약도 사실 이 수치가 같으니까 이퀄이긴 한데, 같으니까 아무튼 2배가 넘잖아요. 917.85랑 1903.18.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약도가 이게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크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비해서 크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놔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수정 일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제가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제 고옵스 측, 퍼포먼스 측, 그러니까 이게 13, 12, 13인. 여기가 8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것도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2번은 아니네요. 12번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집약도라는 걸 제시하고 있진 않은데 계산 가능하긴 하니까 일단 13번만 둡시다. 보면은 13번 같은 경우는 제 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 단기 및 중장기 전략. 단기? 일단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단기 26, 27년 비교군 선정 및 매출액, 방문객 기준, 물 사용 집약도, 지표, 도입 공시 이거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략 같은 경우도 겁스랑 퍼포먼스 축 나눠서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거 일단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거 중장기 28에서 30년 업계 평균 이하 물 사용 집약도 달성 및 벤치마킹 공시 정례화 이거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안 맞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이거 일단 그대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별 문제는 없고 그리고 여기에 꼭 그 레퍼런스들, 참고 문헌들 슬라이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펜딕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